예,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20일 정한영입니다. 제가 지금 홈플러스 인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좀 황당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도 계시는데, 뭐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방송 들으시면 좀 더 왜 정한영이가 저런 주장을 하는지 아실 수 있고요. 책이 나왔죠. 예, 지금 알라딘하고 ES24, 쿠팡 이렇게 세 군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뭐 예스24나 쿠팡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책은 분량이 좀 많은데 예, 청춘 청구권이라고 그죠? 예, 청춘 청구권이라고 지금 화면에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 예, 29,970원 할인된 10% 할인 뭐 책값은 뭐 무조건 다 10% 할인이 룰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10% 할인하라고 해서 10% 할인한 게 아니에요. 예, 판매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판매자들이 그렇게 하고 예, 책값은 65%에 공급이 됩니다. 책 가격에. 그러니까 33,000원이니까 뭐 6, 38에서 한 18,000원 정도에 공급이 되는데 예, 그렇게 많이 안 남습니다. 예, 그래도 남는 최소한의 남는 가격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손해 보지 않으려고. 이제 더 이상 손해 보는 짓은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자, 매블쇼에 대해서 특히 뭐 다른 분야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오지랖이고요. 네, 부동산 분야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매블쇼의 부동산 이야기가 좀 선을 넘는다. 아, 그죠? 우리가 수준이 떨어지는 거 잘 모르는 거와 선을 넘는 건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오늘 방송인 것 같은데 맞으면 제가 오늘 뭐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예.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출범한 상태에서 제가 뭐 애써 막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뭐 방해를 놓고 안 되기를 바라고 뭐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예, 이런 입장은 아닌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뭐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일단 다주택자를 지금 공격을 하고 나섰는데 이것이 이제 곧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제가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맞는 말 같지만 그죠? 예, 음, 제가 이게 지금 정치와 언론만 있느냐?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곳은 그게 이제 지자체입니다. 지자체. 지자체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거래에 대한 세금이 가장 많이 돌아가고요. 지자체장에 대한 업적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어떻게 됐든 금융시장이 가장 큰 이익을 보는데 우리가 은행을 부동산 시장에서 그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좀 심각하고요. 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그거는 뭐 드러난 문제예요. 언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뭐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민주당이든 뭐 국진당이든 그러니까 쓰레기당이든 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부동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지자체하고 그죠? 예산이 이제 부동산에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지자체이기 때문에 업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은행입니다. 그죠? 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만 이야기하고 있고 뭐 규제해야 된다. 뭐 금리가 어떻다. 뭐 시중에 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은행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은행이 그죠? 부동산하고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이. 그것을 항상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대출을 대출을 규제를 하면 대출이 많이 안 나갈 텐데 은행에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또 기회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은행은 대출을 해도 이익이 생기고요. 대출을 늘려도 이익이 생깁니다. 은행은 항상. 그죠?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를 좀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이게 제가 지금 화면 보니까 예,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은 제 얼굴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위치를 좀 이동시켰습니다. 음.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여러분들이 신문에 나오는 부동산 광고는 사실은 이제 그냥 거르고 보셔야 돼요. 특히 뭐 한경, 매경, 일반 근데 사실 또 지금 언론에 대한 영향력도 없죠. 언론들을 많이 안 보시니까. 그래도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어찌됐든 신문을 또 많이 보시거나 기존의 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어, 제가, 지금 조금 이제 잘 좀 어색하긴 한데, 잠깐만요. 이 양반이 또 무슨 얘기 하더라? 자, 이 부분인데,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 부동산에 대한 집값을 낮춰야 된다. 이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소리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집값을 낮추면 젊은 친구들이 집을 사는데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부모 세대가 집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 세대가 집을 새롭게 장만해서 사는 거와,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누가 사요? 부모 세대가 집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 세대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이 자체 갈아타기가. 이 문제가 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마치 그 특히 우리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환경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지금 맥을 같이 하는데 환경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을 피는 데 있어 반대를 할 때 항상 그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예요. 그죠? 말로는 참 좋은 말이죠. 우리 항상 경계해야 될 게 추상적이며 너무 그 하늘나라에서나 쓰는 말, 그죠?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한다든지, 뭐 정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런 추상적인 말로 우리의 그 감정팔이를 하는 거죠. 예, 그 착한 마음을 건드는 거죠. 미래 세대를 위한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현재 사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현재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후손들 몇 대 손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국가 정책을 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미래 세대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동기부여가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에 사는 사람들을 악마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 실행되고 안 된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실을 갖다가 사실적인 정의로 규정짓고 악마화시키는 거죠.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왜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옹호 발언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집을 예를 들어 다가구다, 두 채나 세 채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을 어겼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투기를 해서 그게 실행됐나요? 아니잖아요. 서울에 뭐 누가 지불해서 뭐 몇십억이란다, 얼마로 돈 벌었단다, 뭘 했단다. 그러면 로또부터 건드려야죠. 로또부터. 왜 로또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은데 1등 당첨금을 줄이고 5등이나 뭐 4등 당첨금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운 2등 당첨금을 늘려야 되고. 인간의 욕구, 가장 욕망과 욕구를 갖다가 마치 잘못된 것 마냥 그것을 통제하고 절제해야 되고, 잘못된 거니까 규제해야 된다는 논리를 많이 펴요. 일단 그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 그리고 제가 이 매불쇼에서 지금 사실 제가 오늘 좀 아까 뭔가 좀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잠깐만 조금만 더 들어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지금 대통령께서 대출 규제를 다시 하겠다, 다주택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왜 필요한 건가요? 투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좀 던져요. 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부동산 수익률이, 그죠? 지금 이자가 5%가 넘습니다. 대출 이자가 5%가 넘는데 부동산에서 임대 수입이 3% 이상 나오는 게 있어요? 5%뭐 10% 나오는 거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15년 전에 썼던 책에 이야기한 게 있어요. 15년 전에 쓴 책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부동산 수익률이 연간 3% 이상 나오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단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3% 이상 나오면 그죠? 아니 그때 5%라고 그랬죠. 5%.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3%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원룸만 계산하면 5%가 상한선이에요. 더 이상 넘지를 못해요. 예? 그럼 마의 벽과 같은 거예요. 예? 야, 잘 고르면 임대 수입이 더 좋은 게 있지? 임대 수입이 더 좋은 거는 부동산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죠. 그렇잖아요. 임대 수입이 더 좋은 것은 부동산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고, 예? 임대 수입이 안 좋은 것이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겠죠. 부동산 가격은 낮고 임대 수익은 높고, 자, 이런 물건이 부동산에 존재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찾아보면 있지 않냐? 없습니다. 부동산은 눈먼 부동산이 없어요. 제가 경매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가 제가 어느 시점부터인가 안 하면서 어떤 갈등과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정보가 단절되어 있고 시간 차이가 있었고 우리가 하여튼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틈새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부동산을 접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으니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일단 정보가 다 오픈되기 시작했고 통계가 쌓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노출된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주식 시장보다 부동산이 왜 더 투명하냐면, 주식 시장은 오너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 시장이라든지 뭐 기업 간의 어떤 경쟁, 산업
어떤 산업 구조의 어떤 재편, 물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부동산은 상당히 더디 가는 시장이고, 천천히 가는 시장이고, 시장 자체가 대부분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항상 선반영돼요. 그래서 월로 계산하면 연간 수입이 5%가 넘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전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그리고 이것을 취득세, 그죠? 보유세, 나중에 처분했을 때 양도세까지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3% 이상 되는 물건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자는 몇 프로에 지금 우리가, 그죠? 내가 신용이 특별히 좋지 않으면 5% 이상 다 이상 줘야 돼요. 잘해도 뭐 3.5%, 4%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건 뭐냐면 1가구 1주택일 때, 그죠?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지 뭐 특례 보금자리라든지, 자, 1가구 1주택이었을 때만 받는 대출을 금리예요. 나머지 지금 금리들은 우리가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금리는 다 높아요. 임대를 받는 것보다 높습니다. 전세를 받아가지고 내가 자금을 돌릴 수 있는 것보다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느냐? 내가 미래에, 그죠?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예요. 자꾸 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부분을 빼고 이야기해요. 부동산의 가장 큰 종착점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부동산이 쭉 올라왔던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한국의 신뢰도가 커지고 물가가 오르고 이거에 대한 집합이라고 부동산에 결정되는 것이. 근데 이것을 빼고 물론 뭐 중간중간에 어떤 투기라든지, 그러니까 투기라기보다도 불법이죠. 불법을 저지르거나 편법을 저지른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죠. 그거는 주식시장이 더 심하죠. 지금 요즘같이 코스피 5,700이 넘어가는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동산 시장이 그런 시장으로 가격이 형성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맹점 하나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인구가 4분의 1, 그러니까 5분의 1이 모여있는 천만 도시인 서울이 있지만 5분의 1이에요. 어찌됐든. 전 국민이 살고 있는, 제가 아까 오전에 제주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 국민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시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법을 바꾸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맨날 강남 이야기야. 맨날 서울 이야기야.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자기 집이 올랐다. 네? 올라서 내가 지금 야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현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린대. 나 이거 지금 대박 쳤는데 투기를 했는데 이런 거 느껴지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올랐다고 해봤자 그죠? 국밥 한 그릇에 5천 원 할 때 내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국밥이 10,000원이에요. 네? 금 한 돈에 15만 원 할 때 내가 사가지고 지금 금 한 돈이 100만 원이야. 네?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을. 네? 부동산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중에 뭐 이제 제가 좀 청취자가 많아지고 뭐 이러면 또 이렇게 신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제가 썰을 풀겠지만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게 어찌됐든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삶에 있어서 마지막 종착지에 뭐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최경영 씨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마치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사고 팔고 막 이런 것이 흔한 일이며 그렇게 해서 가격이 다 형성된 것 마냥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을. 대부분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들어요. 쉽게 거래가 안 돼요. 그죠? 그 갭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갭 투자하기가 왜 어렵냐면 임대 수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죠? 대출 받아서 또 할 수 있다? 그거 언제 때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요즘은 DTI다, LTV다 해가지고 결국은 담보 가치하고 내가 집이 세 채 있어도 결국은 내 총 소득하고 연결해가지고 대출도 규제가 되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대출을 받아야 돼요? 제2금융권에서 받아야 돼요. 제2금융권도 아니고 3금융권. 우리가 저축은행 같은 데서 받아야 되는데 그건 이자가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이런데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뭐냐면
특혜, 대출을 다주택자들한테 대출을 준 것이 특혜라고 하는데 이자에 대한 특혜를 줬어요? 아니면 대출 금액에 대해서 특혜를 줬어요? 이미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금 시장이. 예? 이걸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그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자기 확신에 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할 때 사람들이 설득이 왜 넘어가냐면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게 그래도 사실인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특혜 없습니다. 이자에서 지금 어 제가 이거는 뭐 언제든지 토론을 하라고 하면 예, 직접적인 토론하면 더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게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고서 지금 제가 방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한 감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매물이 줄 거예요. 내놓는 사람이 줄지. 그렇죠. 당연하지. 안 팔아. 안 팔아. 버텨요. 이 기회도 안 잡았는데 내놓을 이유가 없지. 그렇죠. 버텨요. 그리고 언젠가 집값 오를 거야. 맹신을 갖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올랐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탈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부담을 지워야죠. 부담 지우는 게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판다고 해서 그죠? 안 팔고 그 사람들이 미래의 어떤 기대이익에서 잡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집을 살 때 어떠한 규제나 세금이나 법을 어겼습니까?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죠? 제도대로 한 거예요.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야, 너 당첨금이 저번에 차보다 너무 많잖아. 야, 요번에 왜 100억이야? 뭐 평균 한 15억, 20억 로또 당첨금인데 야, 요번엔 네가 좀 세금 더 내야 되겠다, 야. 저 떨어진 사람들 봐봐. 어? 예전에는 로또 당첨이 뭐 4명, 5명 됐는데 요번에는 뭐 너 혼자 됐으니까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이것이 마치 정의인 것 마냥 지금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배가 아프죠. 저 강남에 집 없어요. 저 신용불량자예요. 자, 집이 많은 사람 그렇다고 해서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칙을 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회의 신뢰가 깨지는 거죠.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의 가치는 어디서 형성이 돼요? 그 국가의 신뢰입니다. 국가의 신뢰가 높을수록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요. 이거는 그 책 저기가 있는데 그 책에 자세히 그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 형성이 그리고 부동산이 유동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이 유동화가 되고 어떤 가치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신뢰예요, 신뢰. 비트코인이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그 비트코인이 예? 왜 신뢰가 생겼어요? 1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줬기 때문에 없는 신뢰가 생긴 거예요. 걔는 존재하지 않는 처음에 구라로 시작했던 가치를 마치 우리가 허상을 만들어 신을 만드는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지금 만들어서 현재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1차적으로 누가 만들어주는 신뢰예요? 국가의 국가. 국가가 없는 땅이 그죠? 그것이 매물로 거래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떠한 무점유지. 그러니까 점유자가 없는 내가 무인도를 점유해서 내 땅이라고 하면 내 땅이 돼요? 아니잖아요. 야, 인마 너 누군데 하고 누군가 와가지고 어떤 군대가 와가지고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왜 팔았고 프랑스가 미국에다가 그 몇 개 주를 왜 팔았어요? 나폴레옹이. 예? 프랑스라는 국가가 러시아라는 국가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권력 그 국가 권력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할 수가 없으니까. 어? 거기서 항상 그러면 미국이 그죠? 그 독립한 미국이 뭐예요? 야, 팔래 아니면 내놓을래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넘겨준 거라고요. 그게 자체가. 자, 부동산은 중요한 건 뭐예요? 부동산의 가격이 왜 오르냐? 여기서 제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아이, 또 오늘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녹음을 여기까지 지금 예, 끊겠습니다. 이게 내가 기회 되면 뭐 또 어차피 이 양반들 그 항상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니까 제가 틈 되면 또 이야기를 할게요. 자,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IMF 이후로
그죠? IMF 이후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다고 그래요. 저는 뭐 이걸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 지역은 어떻게 됐든 거래 가격이 올랐고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줄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맞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그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그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이제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 윤석열, 윤석열이야 뭐 짧게 했으니까 예? 김용삼, 예, 아니 그 전에 뭐 노태우 때 뭐 이렇게 몇 번에 그죠? 예, 많이 뭐 부동산 미분양이 많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자 이랬던 거가 정책을 잘해서 떨어진 거예요? 부동산 가격을 잘 잡아서?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국가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아시겠어요? 어떠한 국가든 자 중국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건 언제예요?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국가에 대한 경제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가졌을 때 그 국가에 대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이게 불변의 정의라고. 정한영이가 처음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죠? 저도 이 말까지 찾는데 꽤 오래 걸렸지만 이게 정의라고요. 민주당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부동산 잡는다고 설레발치고 뭐하고 했지만 그죠? 했지만 예?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민주당을 안 찍고 윤석열을 찍은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 정치를 잘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그죠? 그 부가 특정 지역의 특정 집단에만 그 부가 가고 대부분 사람들한테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배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죠? 이익이 내가 여러분들 지금 주식이 올랐어요. 5,700까지 올랐는데 자 그럼 주식 너무 많이 오르고 야 니들은 왜 이렇게 세금을 안 내? 라고 해서 만약에 세금을 올려봐요. 소위 말 줬다가 뺏는 거란 말이야. 더 기분 나빠. 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은 다른 상가나 다른 우리 일반 토지는 오르지 않았어요. 어떤 부동산 시장이 올랐냐면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였어요? 코로나 생기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했다고. 예?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먼저 지은 아파트 값이 새로 지은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게 올라가니까 먼저 지은 아파트 싸게 건축비가 싼 비용으로 지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거예요. 예? 나중에 후분양하는 업체들은 남은 게 없어요.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인건비하고. 예? 그런데 이것이 올라서 그리고 또 뭐예요? 물가가 올랐잖아요. 사실은 물가 생각하면 또이또이인데 별반 차이가 없는데 올라서 이거 올랐어. 좋아. 좋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기분이. 예? 야 니네 투기잖아. 야 투기하면 안 돼. 전 국민이 똑같이 나눠 먹고 살아야지. 그놈의 공정 정의 진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예요? 그 본인들이? 예? 옳은 걸 갖다가 그죠? 대부분 사람들 전 국민을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도 옳은 게 아니에요. 막판에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분양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물가 오르다 보니까 왜곡도 있었고 특히 서울 지역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자 올랐단 말이에요. 그 오른 그나마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오르지도 않았는데 숫자상으로 올랐다는 이익조차 말도 안 되는 세금 가지고 때려요. 그럼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참을 만한데 물가가 오른 걸 생각하고 내가 낸 세금을 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 마이너스라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남았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30평짜리 아파트 살다 똑같은 아파트를 살다가 그죠? 그거를 팔고 예? 내가 40평으로 갈 때 차익을 실현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샀을 때 하고.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보태도 40평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30평 샀다가 내가 30평으로 이사를 못 간다니까요. 세금을 내고 나면. 예? 이게 남는 거냐고. 남은 거냐고. 실제적으로. 그죠? 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신뢰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예? 그거를 잡는다고요? 그거를? 아니, 국가가 경쟁력이 좋아지고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거기에 사는 국민들이 돈이 많아. 예? 그럼 당연히 오르지. 예? OECD 국가 중에 아니면 지금 신흥 성장 국가 중에 예? 부동산 값이 그러니까 잘 나가는 국가 중에 그 국가가 잘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잘 나가는 국가 중에 부동산 값이 안 오르는 국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불공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집값을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다시 또 이야기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20대들한테 임대주택을 주는 게 아니라 20대들도 내가 힘들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사면 나도 나이 먹어서 주택연금 받아도 든든하다. 야, 돈을 모을 재미가 있다. 예? 그러한 집을 줘야 돼요. 오를 수 있는 집을. 예?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집을. 아니, 집값이 왜 올라야 되냐? 원가대로 사서 원가대로 그냥 살면 되지.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책에 아주 이제 또 강하게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뭐 굉장히 많은 양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강남의 집값이 왜 비싼 거예요? 제가 오전에 얘기했습니다. 노원동이라든지 뭐 금천구라든지 이쪽은 왜 싼 거예요, 집값이? 똑같은 자재에 똑같은 입지, 똑같은 상권의 매출. 그죠? 아니, 진짜로 뭐 객관적으로 예, 똑같은 걸 갖다 놔도 강남이 더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예? 왜 그래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부동산은 그 집단에 대한 신뢰.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있는 지역에 아무리 역세권에 뭐에 아무리 개발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왜 자금이 글로 안 가요? 아무리 월세가 많이 나와도 상가 건물에 지금 현재 중국인들 많이 오는 데는 예를 들어서 오히려 강남보다 장사가 더 잘 되는 예, 상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강남 상가가 더 비싸냐고요. 네? 우리가 이 가치라는 것은 뭐예요? 가치라는 것은 인간만이 부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에 가치가 있다. AI가 부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그 가치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가치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돈이 있고 교육을 받았고 나름대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야 이게 좋은 거야라고 가치를 부여한 거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부여한 가치는 같아야 달라요. 이게 불공정한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가치가. 그죠? 우리가 골동품 같은 경우도 없는 사람들이 쓰는 물건은 1000년이 됐어도 가격이 안 나가요. 이게 왕이 썼다. 예? 그럼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어? 왜 자꾸 어? 아, 이게 뭐냐면 이 사회를 그죠?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사회는 몇 가지 상황, 그 숫자적으로 나오는 통계 몇 가지에서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이게 복잡계라고 하죠, 우리가. 복잡계의 사회인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쉽게 단정 짓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 마냥. 제가 이 이광수 씨한테 뭐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좀 겸손해져야 되고요, 본인이. 저는 주식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어요. 본인이 뭐 건설회사에 다닌 거는 뭐 다녔다고 하니까 거기서 얼마나 큰 중요 직책과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죠? 일단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제가 주식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예? 제가 뭐 정치 이야기 조금 하긴 하지만 제가 웬만하면 다른 분야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예, 현대사회는 한 사람이 잘났다고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핸들링 할 수 있는 사회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책에 어, 있죠. 제가 책 선전을 조금 하겠습니다. 자, 예, 녹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책은 청춘 청구권이에요. 청춘 청구권. 예, 청춘을 돌려다오 뭐 이런 노래가 노래인가요? 뭐 있다 보니까. 예,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읽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노인 폄하 발언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쓸 때 가장 고민했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시대의 현자 유시민은 흥이 없다라는 제목을 쓴 거예요. 시대의 현자 유시민은 흥이 없다. 참 이게 부담스럽죠. 왜 그러냐면 뭐 개인적으로 그분이 굉장히 뛰어나고 다 좋아요. 뭐 항상 저도 즐겨 듣고 그분 나오면 그러니까는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죠. 그죠? 예, 항상 그래요. 그분은 뭐 제가 이렇게 청취할 때 어떤 프로에 나오든 예, 한 번도 저는 실망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분이 권했던 책을 세 권인가를 샀어요. 예. 아, 세 권이 아니라 한 권이구나, 한 권. 나머지는 읽은 거죠. 네, 도서관에서 읽었고, 예, 한 권은 샀어요. 산 게 두 권이구나. 그러니까 이분 책을 한 권 샀고, 최근에, 그리고, 최근이 아니죠. 뭐 1년 정도 됐구나. 그리고 이분이 권하는 책을 샀고, 또 이분이 권했던 책을 제가 몇 권을 더 봤어요. 그, 뭐죠? 노무현 재단인가? 거기서 뭐, 알릴레오 북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시잖아요. 굉장히 실망했어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책을 어, 처음에는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원체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러러보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책에다가 감히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조금 그래도 자제를 했습니다. 제가 뭐 그렇죠. 이분의 뭐 살아왔던 거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저는 뭐 그런 삶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제를 했습니다. 자제를 했는데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지금 50이 넘었어요. 참 지구클럽 시작한 지가 30대에 시작을 해가지고 40살을 갖다가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거의 보내고 이제 지친 몸이 됐는데 몸과 마음이 자 저도 50이 넘자마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데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60이 넘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세대 교체를 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되고 이제 특히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새롭게 부동산 시장을 다시 주장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시장은 이제 40대, 30대로 봐야 됩니다. 시장을. 그들이 미래에 원하는 부동산이 무엇인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쪽을 봐야 됩니다. 그쪽을 봐야지 자꾸 옛날 얘기해서 자꾸 옛날 통계 가지고 오고 뭐 집값이 뭐 오르고 있으니까 뭐 이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제 해마다 몇십만 채씩 빈집이 생겨요. 왜? 공급 과잉이 아니라 그죠? 지금 우리가 재작년부터인가요? 지금 이제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노인들이 이제 점점 계속 많이 돌아가십니다. 인구가 계속 우리가 줄면서 그죠? 그분들이 살던 집은 자 누가 살까요? 다 빈집이 되는 거예요. 일본처럼. 우리가 지금 일가구 다주택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면 그분들이 투기가 됐든 그죠? 뭐가 됐든 법과 제도에서 원칙을 크게 어기지 않는 선상에서 그죠? 예? 이러한 나름대로 자기가 이사를 준비하거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투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둘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대출을 해서 사는 사람은 안 되고 현금을 주고 사는 사람은 된단 말이에요. 내가 현금을 주고 사는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싸게 사니까 그죠? 싸게 사니까 안 되는 거고 나는 저 동네에 꼭 이사 가고 싶어서 윗돈을 더 주고 그래도 에? 내가 투기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를 재단할 수 있어요? 예? 그걸 지금 민주당은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재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자기네들이 어떤 그러니까 이게 책 한 권만 읽고 확신을 가진 사람이 무섭다고 부동산 한두 번 거래한 인간들이 거래도 안 해본 인간들이 예? 시장을 논하고 본인이 잘났다고 막 뭐 확신에 넘쳐 목소리를 높이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이 책 제 책에다가 이게 지금 500페이지가 넘죠. 이게 지금 여기 487인데 500페이지 넘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간에 수정했던 거라. 예, 제가 이렇게 언급까지 제가 용기 내서 언급까지 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좀 심각합니다. 이게 노인들의 그 꼰대 소리들이 자꾸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예,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홈플러스 이야기는 예, 나중에 뭐 차차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홈플러스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이 책에 해놨어요. 원래는 이 책이 300페이지가 안 됐던 책인데 예, 홈플러스 이야기가 들어가는 바람에 예,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죠? 자, 이 책은 예,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이 광고문을 따로 만들긴 해야겠는데요. 예. 아무튼 제가 방송 매불쇼에 대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제가 그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최대한 좀 언급을 하는 노력을 좀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왜냐면 여기가 이제 그 빅스피커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에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진짜인 것 마냥 대단한 정보인 것 마냥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댓글 다시는 분들 보니까 참 막 정의감이 넘쳐 막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막 부동산 취득 안 하고 막 주식 사야 되고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단속해야 되는 것은 LH 같은 집단 속에서 그죠? 지자체라든지 어떤 그 권력에 있어 어,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자들 그죠? 기본 규칙을 어기고 하는 자들을 우리가 비난해야 되고 그것을 단속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야 1가구 2주택이나 1가구 3주택이 투기야? 그게 투기다. 투기가 뭐가 잘못됐는데? 예? 주식을 사는데도 우리가 그럼 대출해서 사면 안 되죠. 나중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예? 우량주만 사요? 예?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제가 오늘 지금 요즘 이제 제가 아직 입이 안 풀렸어요. 입이 안 풀렸습니다. 좀 이제 녹음이나 아직 예전에는 참 쉬지 않고 떠들었었는데 에, 예, 하여튼 뭐 감각이 떨어진 게 아니라 요즘 유튜브를 너무들 잘 만드니까 뭐 또 AI를 이용해서 또 만들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좋아졌고 또 사람들의 어떤 그 눈높이도 높아져 가지고 와 힘들어요. 그죠? 힘든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그 파워포인트처럼 내용은 없고 프리젠테이션 옆에 그 모양만 화려한 예?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뭐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책은 그죠? 예, 진짜 뭐 혼신의 힘을 들였다? 간절하게 썼습니다. 예, 조금 부족함은 있어요. 제가 힘을 진짜 과연 뭐 100% 썼느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째 책이 이제 또 곧 나옵니다. 나오는데 총 11권입니다. 11권인데 지금 상태로 가면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더 늘어날 것 같긴 하지만 예, 그렇고 책의 내용은 어,
뭐 500페이지나 썼으면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아직도 10권이 더 남았다고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뭐 그러니까 그만한 이야기를 500페이지를 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저처럼 그죠?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예. 이게 이 책이 단순히 뭐 정보 전달이나 지식 전달의 목적이 아니고 선동하는 책이에요. 선동하는 책.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 억울해서. 예. 내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하지만 내 인생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이 일단 읽으면 저와 비슷한 입장이 있는 분들이 읽으면 동기부여가 되리라 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